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대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부를 좀 소식을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개표 초기에 이 부티지지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던 민주당 경선,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완벽하게 개표가 완료된 건 아니고요. 네. 86% 개표된 상황에서 이 PT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이 26.7%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25.4%로 2위, 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3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15% 미만을 얻게 되면 탈락하는데요. 이 탈락한 후보들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다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최종 투표에서 부티지지 전 시장에게 몰표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부티지지는 2012년 29살에 출생지인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으로 취임해서 2015년 대선에 성공했고요. 하버드대와 영국 옥스퍼드대를 거쳐서 컨설턴트, 해군 장교 등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워낙 거물급들 후보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았었지만 이 부티지지는 지난해 11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 5차 TV 토론회에서 선전하면서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연상시킬 만큼 뛰어난 화법과 연설 전략, 그리고 중도 온건의 정치 성향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주류 언론들은 경선에서 성소수자 후보가 선대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이 부티지지의 이변이 돌풍으로 이어질지는 11일 뉴햄프셔, 22일 네바다, 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초반 4개 주 경선을 다 맞춰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이변이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3번째 국정연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하원 본회의장에서 1시간 18분여간 이 신년 국정연설을 했는데요. 늘 그렇듯 자신의 치적을 늘어놓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예. 이 현재 취업률과 소득 모두 오르고 가난과 범죄율 떨어졌다. 자신감이 커지고 있고 우리 미국은 번영하고 있다면서 경제 붕괴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달 15일에 서명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그리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체결한 것, 우주군을 창설한 것, 반이민 정책의 성과 등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제기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를 거론하지는 않았고요. 북한에 대한 언급도 이전에 2번의 국정연설에서는 다 나왔지만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연설이 이루어진 하원 회의장은 48일 전에 하원의 대통령 탄핵 소천이 가결된 곳이자 이 연설 다음 날인 5일 상원이 탄핵 심판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인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국정연설 동안 공화당 의원들은 수시로 일제히 기립해서 함성과 박수로 화답했지만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냉담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또 국정연설이 끝난 후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늘 그랬듯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팩트체크하는 보도를 일제히 쏟아내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보다 더 크게 화제가 됐던 게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사이의 신경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연단에 들어서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행대로 연설 원고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의장에게 건넸고요. 이 원고를 받아든 펠로시 의장이 악수를 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자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할 때 원래 이제 의장이 관례처럼 말하는 미국 대통령을 소개하게 된 것은 큰 특권이자 영광입니다라는 말을 빼고 의원 여러분 미국 대통령입니다. 라고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후 연설이 끝나자 펠로시 의장은 정말 보란듯이 원고를 4번에 나눠서 쫙쫙 찢었고요. 이 모든 신경전이 고스란히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 펠로시 의장이 연설문을 찢는 행위가 논란이 되자 그가 진실을 파쇄했기 때문에 나도 그의 연설을 파쇄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실과 아무 연관 없는 연설을 함으로써
의회를 리얼리티 쇼 배경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한편 이 국정영설에서 좀 특별한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이 현장에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도 초청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소개해서 이 부분도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뽑은 합법적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 과이도 의장을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무시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공개적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전이었죠. 결국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탄핵 심판을 시작한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각으로 5일 표결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유인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 모두 부결시켰고요. 이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은 상원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부분적으로 좀 이탈자가 나오긴 했지만 공화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넘게 자신의 발목을 잡아온 탄핵 정국을 결국 탈출하면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 사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하원에서 탄핵안이 넘어오기 전부터 이 탄핵 고속 심리를 예고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예정된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맥코넬 원내대표는 탄핵안 부결 직후에 민주당은 정치적 패배자라면서 그들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정치적 실수였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네. 백악관도 탄핵 부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 탄핵안을 민주당의 일련의 거짓들을 바탕으로 한 마녀 사냥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에 의해 이루어진 엉터리 탄핵 시도는 완전한 입증과 무죄로 끝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민주당은 앞으로 이번 탄핵 심리를 불공정 심리로 규정하면서 이 오는 11월 대선까지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부결 그리고 미국 대선 이야기까지 먼저 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중국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업무에 투입됐더니 중국의 보건소 직원이 과로사했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후난성 지역의 한 보건소 약제과 부주임으로 근무하던 28살의 숭잉제 씨가 지난 3일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건데요. 지난달 25일부터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본부에 투입돼서 열흘 내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운전자들의 체온 측정, 조사 업무와 보건소 창고의 이물질 분배 작업을 해오다가 안타깝게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건소 측은 8시간 3교대로 근무했다면서 송 씨가 열정을 갖고 있었고 당직이나 피곤함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가 떠나서 직원들이 모두 비통해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중국도 그렇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막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미 계획돼 있던 정치 일정들이 변동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해외 방문 일정도 역시나 조정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상반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4월 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양제트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이달 하순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네. 어제 일본 산케이 신문은 양 위원이 이달 하순 일본을 방문하는 영향으로 중일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다. 양 위원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담을 하고 오는 4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과 관련해 협의한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또 지난 4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시 주석의 방일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일정의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상당히 우세한데요. 먼저 지금까지는 일단 일정들이 연기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11일로 예정됐던 도쿄 중일 재무대화가 연기됐습니다. 류콘 중국 재정부장과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경제정책 대화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일본 측이 이런 시기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서 중국 측이 연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양 의원이 일본을 방문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 보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일본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이 일본의 대형 크루즈 유람선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방역당국은 어제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 중인 일본 회사 카니발 재팬이 운영하는 대형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10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네. 오늘 좀 전에 또다시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돼서 총 2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들은 인근 의료기관으로 후송이 됐지만 상태가 위중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승객과 승무원은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을 고려해서 2주 정도 선내에 머물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앞서서 6일간 이 배에 탔던 홍콩 거주 80세 남성이 지난달 25일 홍콩에 내린 뒤 이달 2일 신종 코로나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일본 방역당국은 요코하마로 들어온 이 배를 항구에 기항시키지 않고 앞바다에 머물게 한 상태에서 3,711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홍콩 감염자와 직접 접촉했거나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273명의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71명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확진 환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 외교부는 이 크루즈선에 한국 남성 4명과 여성 5명 등 모두 9명이 타고 있다고 밝혔지만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크루즈선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 여객기 승객은 몇백 명 수준이지만 대형 크루즈에는 많게는 4,000명까지 탑승을 하고 또 한정된 공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먹고 자고 지내다 보니까 그렇죠.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 위험성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50개 크루즈 선사가 가입한 세계 크루즈 선사 협회는 크루즈 출발 전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를 여행한 승객과 승무원들의 탑승을 금지하기로 했고요. 또 크루즈 선사인 코스타와 MSC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운항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